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수없이 꿈꾸어 보았다. 그러면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한다거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거나 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닌 것 중에서 그 무엇인가 가장 귀중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라는 생각을 나는 늘 해왔다. 무슨 귀중한 것이 있기에. 아마 이런 생각은 다만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단순히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게 마련인 힘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환상에 속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같은 타고난 부족함을 무슨 드높은 영혼의 발로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전히 그런 비밀에 대한 취향이 남아있다. 나는 오로지 나만의 삶을 갖는다는 즐거움을 위하여 별것 아닌 행동들을 숨기기도 한다. 비밀스러운 삶, 고독한 삶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삶 말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 꿈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루소는 에름농빌에 숨어 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대꼈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생활이라면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암스테르담에서 영위했던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다. 도무지 변화라고는 없는 데다가 계속적이며 공격적인 그리고 극단적으로 단순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데카르트는 그 비밀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살았던 집에다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기념판을 붙여놓았지만 사실 그 집은 시내의 한가운데 있는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억세고 활동적인 데다가 남의 사정에 궁금해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더 골몰하는 그 대단한 백성들의 무리에 섞인 채 사람의 왕래가 가장 잦은 대도시가 갖추고 있는 편리함은 골고루 다 누려가면서 나는 가장 한갓진 사막 한가운데서 사는 것 못지않게 고독하고 호젓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데카르트의 선택은 적절한 것이었다. 그는 생활을 완전히 개방해 놓음으로써 정신은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베니스에서 보낸 시절은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다고 여겨진다. 오랜 여행 끝에 그곳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내 수중에 단 한 푼의 돈도 남지 않은 처지가 되었으니 말이다. 프랑스로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형편이었으므로 나는 일찍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알지 못했던 때라 나는 오히려 신바람이 났다. 프랑스 영사관을 찾아가 봤으나 물론 거절당한 채 되돌아 나왔다. 베를리츠 중학교에서는 마침 비어있던 자리에 사람을 채워놓고 난 참이라는 이야기였다. 뒷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프랑스 출신의 상인이 자기도 나와 같은 공경에 빠진 경험이 있다면서 호텔에서 외국 손님을 맞는 카운터에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귀뜸해 주었다. 밤을 새우고도 또 반나절을 더 일해야 했으니 좀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젊을 때야. 하지만 이런 식의 현실적인 면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잡다한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나도 정말 자연은 그런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 자연은 투쟁이요 공포이기 때문이다. 자연이라. 그러나 나는 베니스에서 한 달 이상은 살지 못했을 것이다. 싸구려라도 좋으니 단 한 편의 영화만 구경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모래 언덕들을 다 버리고 떠나고만 싶었으니 말이다. 순전히 물질적인 구속 외에는 아무런 구속이 없이 그때만 해도 나는 물질적인 구속이 순전히 물질적인 것만은 결코 아님을 모르고 있었다. 지내는 그 이상적인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위적이며 속이 텅 빈 생활로 여겨지고 말았을 것이다. 처음은 항상 멋지게 마련이다. 다만 그 다음은 멋이 덜해진다. 카사노바가 플롬의 감옥을 탈출하여 리바 쉬아보니의 대기를 들이마셨던 아침은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이었겠는가. 그때의 도취한 기분은 쉽사리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 역시 더 먼 곳으로 도망쳐야 할 처지가 아니었더라면 에스클라본스의 해변도 다음 날부터 당장 따분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는 그의 숱한 약혼녀들에게 자기는 본래 결혼이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보헤미아 지방의 어느 해묵은 성과 결혼하여 그의 생애에서 가장 쓸쓸한 최후의 날들을 거기서 보내고 만다. 회춘의 샘을 노래하는 시인들은 우리를 속인다. 인간의 정신과 시간 사이에는 견디기 어려운 관계가 맺어져 있다. 청춘, 자유,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항상 스탕달이 생피에르인 몬토리오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풍경을 앞에 두고 썼다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말이 왜 생각나는지 까닭을 모르겠다. 오늘 내 나이 50살이 되었다.